경제학자의 서재.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 그 길을 묻다.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본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나라이지만 오늘날 마주하는 여러 도전과 위기가 그 빛을 가리기도 합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일부 정책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놓친 사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 정책의 실패로 인구 소멸의 길을 걷는 부분이나 경제적 성장에 비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점들도 우리를 돌이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강한 회복력을 가진 국가이며 국민들의 창의성과 열정, 협력 정신은 계속해서 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의 출발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이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억세게 운이 좋은 386 세대 2. 외환위기 이후 입지 강화.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의 폭풍 속에서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수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앉았다. 그 와중에서도 386 세대는 거뜬히 살아남았다. 정리해고의 주 대상은 사오정이라는 신조어에서 드러났듯 40에서 50대에 해당하는 고참 간부들이었다. 능력에 비해 많은 보수를 받고 있던 이들은 구조조정의 우선적 대상이 되기 쉬웠다. 구조조정 이후 감량 경영이 일반화되면서 신규 채용의 폭이 크게 좁아졌다. 그로 인해 사회 진입을 시도하는 청년층이 취업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어야 했다. 외환위기 당시 30대에 속했던 386 세대는 이들 두 집단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 386 세대는 가장 안전한 중간지대에서 구조조정의 칼바람도 피해갈 수 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조조정으로 고참 간부들이 대거 날아가는 바람에 직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다. 벤처붐의 최대 수혜자.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크게 위축된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는 벤처기업 육성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할 각종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해 박차를 가하자 빠른 속도로 벤처붐이 일어났다. 전성기를 구가하던 IT 산업을 중심으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연신 쏟아져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벤처 창업이 줄을 이었다. 벤처붐의 최대 수혜자는 386 세대였다. 386 세대는 민주화 투쟁을 통해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마음가짐을 획득한 상태였다. 386 세대의 특성은 벤처기업과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386 세대는 벤처업계의 주요 리더로 대거 등극했다. 정치권 신진 주역으로 등극. 2000년대 접어들면서 386 세대는 정치 세력화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던 중 386 세대의 정치 운명을 일거에 바꾸어 놓을 최적의 인물이 나타났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386 세대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삼으로 대거 집결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과 환상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체로 30대 나이였던 386 세대 참모들은 일거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위치에 설 수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386 세대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을 탄 4.15 총선을 계기로 대거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 30대 젊은 나이에 주요 정치 세력으로 등극한 셈이었다. 386 세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야권으로 위치가 바뀌었으나 국회의원 등의 신분으로 여전히 권력을 균점할 수 있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액면 그대로 권력의 중추 세력으로 복귀했다. 386 세대는 명예와 부, 권력 세 가지 모두를 손에 넣은 역사상 보기 드문 존재가 되었다. 세간에서 386 세대를 두고 꿀을 빤 세대라 표현할 만했다. 그러한 상태가 장시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386 세대 유감 표현대로 초장기 집권 불로 세대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았다. 기득권 세력의 일부가 된 그들. 외환위기 이후 상당수의 엘리트 집단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머니게임에 몸을 던졌다. 머니게임에 휩쓸려 들어간 엘리트 집단 중에는 386 세대도 포함되어 있었다. 386 세대 역시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심각한 공황 상태에 빠져들면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혼돈의 와중에 외환위기 이전 전략적 동맹 관계에 있었던 노동계가 조기 투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1998년 초노사정위원회가 주도한 노동개혁 방안에 합의했다. 대대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을 뒷받침하는 방안이었다. 명백한 백기 항복이었다. 타협이 불가피했더라면 관련법을 한시법으로 못 박았어야 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다수의 노동자가 막대한 희생을 겪으며 노동 양극화가 심화했다. 비정규직은 구조조정의 우선 대상이 됨으로써 정규직 고용 안정의 완충지대 혹은 안전판이 되어 주었다.
위험 작업을 도맡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정규직의 몫을 키워주었다. 민주노총의 주축인 대기업 정규직은 노동의 양극화에 기대어 중상류층 지위에 올랐다. 마침내 현상 유지에 집착하는 기득권 세력 일부로 변해갔다. 과거 함께 체제에 저항했던 대기업 정규직의 변신은 386 세대의 사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386 세대로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여부를 놓고 고뇌할 결정적 근거가 사라진 셈이었다.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386 세대는 신자유주의의 정서적 친화력마저 느꼈다. 386 세대는 1980년대 폭압적인 국가 권력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한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무의식 중에 국가의 개입과 통제에 대한 혐오를 가슴 깊이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386 세대 앞에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고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불현듯 나타났다. 386 세대는 신자유주의를 개혁 이데올로기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386 세대는 신자유주의의 사상문화를 내면화하면서 시류에 적극적으로 편승했다. 머니게임에도 주저없이 뛰어들었다. 각자의 이익 추구에 충실해졌고 탄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재테크에서도 남다른 실력을 발휘했다. 이익 추구에서의 우월성을 능력의 표현으로 간주했다. 386 세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집권 세력으로 등극하면서 확고한 주류로 자리 잡았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부를 축적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기득권 세력의 일부가 되어갔다. 우리 사회는 얼추 1%의 특권층과 20%의 기득권층 그리고 나머지 80%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86 세대는 그중 20%에 해당하는 기득권층 일부로 자리 잡은 셈이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386 세대는 신분 세습 사회의 한 축이 되었다. 이 점을 굳이 강조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97 체제는 민초와 엘리트 세계의 분열을 기초로 작동하고 유지해왔다. 이 분열 구도를 그대로 둔 채 97 체제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지나온 역사가 그러했듯이 엘리트 집단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엘리트 집단에서 그래도 변모의 여지를 보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는 386 세대이다. 386 세대는 과거 민주화 운동에 상당한 헌신을 했고 막대한 희생을 치르기도 했다. 386 세대는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고 변함없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원천으로 간주해왔다. 비록 20대 청춘 때만은 한참 못하지만 심연 속의 양심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386 세대는 단군 이래 그 어떤 세대보다도 많은 행운을 누렸고 화려한 인생 궤적을 그렸다. 사회로부터 많은 축복과 은혜를 입은 세대이다. 386 세대에 대한 사회적 기대 또한 상당히 컸다. 이 시점에서 386 세대 스스로 사회적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는지 자신에게 되물어볼 필요 있다. 386 세대가 많은 부채를 안고 있음은 누가 봐도 분명해 보인다. 우리 앞에는 97 체제 종식이라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가 놓여 있다. 적절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97 체제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서 386 세대가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리라고 믿는다. 386 세대는 97 체제를 종식하는데 필요한 상당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386 세대는 97 체제 이후 새로운 시대의 싹을 틔우는 훌륭한 미랄이 될 수 있다. 386 세대는 97 체제 종식에 힘을 보탤 때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부채를 털고 여생을 보람차게 살 수 있다. 새삼스럽게 386 세대의 삶을 조명한 이유는 386 세대 역할론을 부각하기 위함이다. 이상으로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6장 신분이 세습되는 폐쇄적 신분 사회로의 변질일이었습니다.